4학년 2학기 수학 분수의 덧셈과 뺄셈 수학 교과서 14, 15쪽 수학 익힘책 10, 11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 14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수의 덧셈을 해볼까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혜와 슬기가 함께 떡볶이와 라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떡볶이에는 물 1과 4분의 1컵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라면에는 물 2와 4분의 2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떡볶이와 라면을 만드는 데 사용한 물의 양이 모두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떡볶이와 라면을 만드는 데 사용한 물이 모두 몇 컵인지를 구하는 식을 세어본다면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두라는 단어가 식을 세우는 데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문제를 풀 때 모두라는 말이 나오면 덧셈을 이용한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떡볶이에 사용된 물 1과 4분의 1컵과 라면에 사용된 물 2와 4분의 2컵을 이렇게 더해주는 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볼까요? 사용한 물의 양이 4컵보다 많은지 적은지 말하고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도 함께 적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사용된 물의 양은 4컵보다 많을 것 같나요? 적을 것 같나요? 선생님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사용된 물컵의 양을 보았을 때 일단 앞쪽에 한 컵, 그리고 두 컵이 사용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 컵보다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사용된 물의 컵을 보니까 4분의 1컵과 4분의 2컵.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면 왠지 1보다는 작은 숫자가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4분의 1컵과 4분의 2컵을 더한 양이 한 컵보다 적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 같은 경우는요, 한 컵을 전체 다 사용을 했고요. 그렇게 사용하고 나서 4분의 1컵을 더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4개를 나눈 것 중에 이렇게 하나만 색칠해 주셔야겠죠? 라면 같은 경우는 한 컵, 그리고 또 한 컵, 두 컵을 사용을 했고요. 4칸으로 나눈 것 중에 2칸인 4분의 2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걸 더해서 아래다가 색칠해 볼까요? 한 컵과 두 컵이 더해져서 세 컵을 이렇게 다 사용했다. 라고 세 칸은 다 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컵에 해당하는 것 중에 처음에는 4분의 1컵이었으니까 한 칸, 그리고 두 번째는 4분의 2컵이었으니까 두 칸. 이렇게 칠해주면 전체 4개로 나눈 것 중에 3칸만 이렇게 칠해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떡볶이와 라면을 만드는데 사용한 물은 모두 몇 컵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3과 4분의 3컵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 말해보세요.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연수 부분이었던 한 컵, 그리고 두 컵을 따로 더해줬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연수끼리 더함.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4분의 1컵 더하기 4분의 2컵 이렇게 계산을 해줬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분모가 같은 진분수의 덧셈이므로 분모는 그대로, 그리고 누구끼리 더한다? 분자끼리 더함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답을 적어주시길 바래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와서 한 번 더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와 3분의 2 더하기 1과 3분의 2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2와 3분의 2 더하기 1과 3분의 2가 4보다 큰지 작은지 어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자연수끼리 더해준다면 2 더하기 1은 3이 되겠죠? 그리고 진분수 부분인 3분의 2와 3분의 1을 더해준다면 3분의 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3분의 4라는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3분의 3, 다시 말해서
1이라는 숫자보다 크다는 느낌이 오죠. 따라서 1보다 큰 숫자와 3이라는 숫자를 더해주게 되면 당연히 4라는 숫자보다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분수를 더한 부분이 1보다 크므로 전체적인 덧셈은 4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이 맞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2와 3분의 2 같은 경우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두 개를 다 색칠해줬고요. 세 개로 나눈 것 중에 두 개만 이렇게 색칠해줬습니다. 그 다음 1과 3분의 2 같은 경우는 하나를 다 색칠한 후에 세 개로 나눈 것 중에 두 개만 이렇게 색칠해줬네요. 자, 자연수는 자연수 부분끼리 더하니까 파란색 부분 하나, 둘, 그리고 노란색 부분 하나를 앞으로 가지고 올 거고요. 그리고 뒤쪽에 남아있는 파란색 작은 두 조각과 노란색 작은 두 조각을 더하면 아래 그림처럼 하나를 다 채우고 세 칸 중에 한 칸이 더 칠해지는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실제로 우리가 직접 써보면서 숫자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자연수인 2하고 1을 먼저 더해주세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진분수인 3분의 2와 3분의 1을 더합니다. 앞쪽 친구를 먼저 더해주면 3, 그리고 뒤쪽을 더해주면 3분의 4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3분의 4라는 것은 3분의 3 더하기 3분의 1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3분의 3이라는 건 우리가 1이라는 숫자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여기에 앞에 있는 3은 그대로 와주고요. 3분의 4를 1과 3분의 1로 바꿔서 집어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자연수 3 더하기 1을 해서 4, 뒤는 3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계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함께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이렇게 더해주는 방법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와 3분의 2 같은 경우는요, 3개로 나눈 조각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에 해당하죠. 그래서 3분의 8, 그리고 1과 3분의 2 같은 경우는 3개로 나눈 조각으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3분의 5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2 곱하기 3 해서 6 더하기 2를 하면 8이라는 숫자가 분자에 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1 곱하기 3 더하기 2 해서 5라는 숫자가 분자에 온다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분모는 그대로 분자만 더해서 13이라는 숫자가 올 거예요. 13 안에 3이 몇 번이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면 3, 4, 12 하고 1이 남죠. 따라서 몫은 4, 그리고 분수 부분은 3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의 계산 결과는 모두 4와 3분의 1로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래에 있는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역시나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봐도 좋습니다.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3 더하기 1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5분의 2 더하기 5분의 1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은 5, 뒷부분은 5분의 3이 되죠. 따라서 5와 5분의 3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오른쪽 있는 부분은요, 가분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도 가분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4, 7에 28, 28 더하기 6 하면 얼마인가요? 34인가요? 자, 7분의 34 더하기 7분의 25가 되겠네요. 분모는 그대로 분자를 더해주면 59가 됩니다. 59 안에는 7이 몇 번이나 들어가나요? 7, 8에 56이 되네요. 그럼 8과 7분의 3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꼭꼭입니다.
분수의 덧셈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오늘은 특히 분모가 같은 대분수의 합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분모가 같은 대분수의 합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수와 진분수 부분을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서 분자 부분만 더해서 계산해 준 후에 최종 결과는 마지막 대분수로 바꾸어 주는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둘 다 맞는 방법으로 내가 상황에 맞춰서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늘 과제는 수학 익힘책 10, 11쪽을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정리했던 핵심 꼭꼭 부분을 배움 노트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